현대예술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졌던 시절을 몇 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그 예술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다가 뭔가 굉장히 오래된 어떤 예술의 기회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오롯이 가지고 있는 서커스에 좀 매료가 됐어요. 특히 이제 그걸 계속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컨템포러리 서커스 쪽에 좀 관심이 생기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커스 이펙트의 첫 시간 진짜 딱 피칭 데이예요. 저희 프로젝트 전체로도. 저희 인스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나씩 그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졌던 질문들도 좀 올려놨는데 그거는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문만 열고 그다음에 손옥준 선생님이 모더레이팅을 하실 거고 두 작가님께서 한 40분씩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권혜원 작가님 먼저 발표하시고 약간 쉬고 그다음에 다시 이준성 선생님 발표하시고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종합 질문 그다음에 약간의 토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이크를 손옥준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김정 선생님께서 오늘은 피칭데이 문을 잘 열어주신 것 같고요. 우선 간단하게 이따 저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제 옆에 앉아 계신 작가님은 이제 권혜원 작가님, 콘세시의 대표이신 권혜원 작가님이시고요. 저 끝에 앉아 계신 작가님께서는 서커스 디랩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준성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은 사실 그 한국 컨템포러리 서커스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젊은 창작자 분들 가운데도 대표적인 두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프로젝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작점에 대해서 이제 김지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동시대 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컨템포러리 서커스 공연을 이제 저희가 함께 관람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어쩌면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단초랄까요? 그렇게 컨템포러리 서커스 장르에서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그냥 기존에 이제 국내에 특히 수용된 서커스라고 한다면은 동춘 서커스 대 태양의 서커스 이런 식의 약간 이분법적인 구도 안에서 그동안 수용되어 왔던 어떤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전통적인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그 선입견에서 탈맥락화시키는 동시에 이것을 지금의 이제 동시대 공연계 안에 어떻게 아니면 예술계 안에 더 넓게 보자면요. 예술계 안에 재맥락화할 수 있을지 그 여정을 좀 탐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 프로젝트가 서커스 이펙트라는 주제 안에서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피칭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워크숍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은 그 이후 바로 오늘 이제 이후에 시각예술 작가님들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의 서커스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한 해 동안 이어가실 시각예술 작가님들 그 만남을 위한 오픈콜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콜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함께 하실 시각예술 작가님께서 이제 정해지면은 그 외에는 작가님들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 그 다음에 해외 전문가 이제 렉처가 진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와 이제 동시에 세미나, 주제 공유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제 결과로서 12월 중순경에 이곳 갤러리 DP에서 한 5, 6일 정도 최종 결과 공유회로서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길게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권혜원 작가님의 피칭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커스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권혜원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코드셋이라는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어휠이라는 이제 서커스 기계 도구를 주 기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도 마치 그 시어휠이라고 불리는 것이 돌아가면서 남기는 잔상을 표현한 로고를 사용하는 단체입니다. 네, 앞에 보시는 저 마치 훌라후프 같이 거대한
저 기계 도구가 시어휠이라고 불리는 기계 도구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해오면서 이제 저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서커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코드셋이도 그렇고 저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커스를 표현의 재료로, 그러니까 힘 도화지 위에 그리는 붓으로서 아니면 페인트로서 서커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서커스 안에만, 서커스라고 불리는 서커스 안에 있는 기계 안에만 좀 한정되어서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좀 다양한 분야나 아니면은 다양한 감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좀 플러스 알파를 계속 접해서 다원적이나 융합적인 작업으로 계속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커스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불안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밸런스를 잡거나 아니면 높은 곳을 오른다거나 그런 부분들의 베이스로 깔려있는 부분이 불안정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불안정성을 퍼포머가 이겨내거나 그 불안정성을 컨트롤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저것을 보고 서커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커스에서 느낄 수 있는 서커스만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작품에서 의도하는 부분도 있고 의도치 않았지만은 계속 보여지는 부분이 뭔가 결국에는 육체의 극한을 활용해서 어떤 치를 넘어선 그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는 부분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단순하게 생긴 그냥 마치 우리가 끼고 있는 반지같이 생긴 이 형태가 사람 서커스 퍼포머의 몸과 움직임과 만나면서 저렇게 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확장시킬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매우 굉장히 느껴서 그냥 먼저 해외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죠. 유튜브를 보면서. 결국에는 시어리는 저와 이 도구의 밸런스를 찾으면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그 안에서 이 모두의 움직임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움직임을 변형하는 그 과정에서 기획이 만들어져요. 결국에는 중량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회전을 하면서 중력을 조금 덜어내면서 내가 몸을 이 휠에다 싣게 되고 거기서 매달려서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 그래서 저는 휠을 타면서 오히려 바닥에서 내 손으로 할 수 없던 아크로바틱적인 움직임을 휠의 도움으로 해서 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걸로 더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어리는 결국엔 도구, 분야, 서커스 기계사와 만나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어리랑 춤을 춘다고 많이 얘기해요. 표현을 단순히 휠을 탄다, 휠을 운용한다, 휠을 돌린다가 아니라 휠이 마치 또 다른 저의 분신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춤을 추는 대상자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휠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춤을 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기 앞에 조그맣게 서 순환과 반복과 굴레는 제가 휠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든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걸로 맨 처음에 단체를 만들기 전에 작업을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뭔가 돈다라는 이미지 자체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끝이 없는, 마치 인셉션의 팽이를 돌렸을 때 마치 꿈속에서 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회전을 바라보고 있는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삶, 그리고 마치 시지푸스의 형벌과 같이 뭔가 운명을 보여드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굴레를 하는 그런 키워드들과 그런 의미들을 차용을 해서 맨 처음에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코드셋이는 꼭 시어 휠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서커스라는 다양한 기계 도구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다양한 오브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오브제를 직접 제작을 하려고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의 서커스의 베이스가 시어 휠이어서 너무나 저렇게 휠이 돌아가고 있는 잔상이 담긴 저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코드셋이 단체 이름이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시죠? 별 뜻이 없습니다. 코드 콘서트 때 코드가 좋아서 코드를 갖다 썼고요. 셋시는 좀 그 당시에 발칙하다는 표현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건방진. 뭔가 내가 서커스를 가지고 이 예술 안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한 획을 그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방진 생각, 그런 것들을 위해서 코드셋이라는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시어휠은 그래도 다양한 서커스 기계 도구들 중에서 발견이 되고 만들어지고 이것이 좀 활성화가 되는지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기계 도구는 아니에요. 1990년대에 90년대 초 중급 때 좀 이 휠을 맨 처음에 개발을 하신 분이 있고, 이 휠을 사용해서 창작을 하고 공연을 하신 분, 다니엘 시어라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시어휠이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서커스 아티스트한테 알려짐으로 인해서 휠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휠이 조금 다양한 기회들이 계속, 역시 다른 기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다양한 기회들이나 휠에서 좀 변형되고 좀 확장된 형태의 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일단은 전원휠이라고 불리는 저 휠은 시어 휠보다 더 먼저 생겨난 휠이긴 해요. 두 개의 휠이 마주보고 평행을 이룬 상태의 휠의 형태인데, 조금 굴러간다라는 움직임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한 휠이고요. 크로스 휠이라고, 이건 또 이제 휠 이후부터 이제 생겨난 또 다른 형태의 휠들인데, 휠 두 개가 서로 크로스가 된 형태입니다. 조금은 제가 느꼈을 때 저도 저 휠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임을 해보면서 역시 단순한 게 더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조금 느끼게 됐어요. 저 휠을 사용을 하면서. 물론 저 휠을 탐으로 인해서 저 휠에서만 할 수 있는 동작들이나 어떤 확장성을 갖고 있지만은 조금은 움직임의 한계점들이 존재하고 움직임의 좀 방향성을 저 휠이 가라는 대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지금이라는 것 역시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휠의 좀 휠의 다음 단계를 넘어선 그런 오브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왔는데, 저거 역시 어떤 저 기구만이 가진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팔자의 형태를 계속해서 그려요. 그대비 곡선의 형태를. 그 길 안에서 저 휠에 올라타거나 저 기구를 아래에서 뭔가 저 길을 이용해서 그 안에 존재한다거나 그런 움직임들을 사용하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기구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개인의 퍼포머들이나 개인의 아티스트들이 그냥 그들의 어떤 디자인과 제작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휠들이거든요. 그래서 명칭들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크로스 휠의 한쪽에 링을 잘라낸 형태, 그 다음에 마치 스파이럴의 형태로 휠을 꼬아내서 만들어낸 형태, 아까 보셨던 지그로의 납작해진 형태. 조금 휠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주요 작품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회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제 이름이 권회원인데 제 이름을 따서 만든 작품이고요. 네, 앉아서 다른
풀어낸 해자에 기원할 원자를 사용해서 회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 만든 작품이에요. 그때 예술가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상태여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공연예술로자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예술만이 가진 뭔가 위로라는 키워드로 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계속 리서치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굿이라는 그 키워드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되게 깊숙하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리고 치유와 위로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진 굿,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서커스랑 한번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굿의 이미지들, 그 다음에 굿이 가진 형식들, 그런 것들에서 차용을 해서 제 서커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품 내에 보면 제가 진을 연주하고 제가 진 안에다 몸을 뿌려서 현천 위에다가 우리가 소망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하늘로 높게 날아줄 새의 형태를 라이브로 드로잉을 해요. 그리고 그 라이브로 드로잉된 흰천을 가지고 움직임 퍼포먼스도 하고 무용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 등 뒤에 먹을 붙여가지고 그 제가 마치 무당과 같은 위치가 되어서 제가 어떤 우리의 어떤 기원을 가지고 하늘로 내가 그걸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휠에다가 몸을 맡겨서 마치 제 의미적으로는 내가 새가 되었고 내가 날아가기 위해 내가 이 휠 안에서의 어떤 회전과 공동성으로 이미지로 이 무대에 풀어내겠다, 기원들을 라는 의미와 내용을 가진 작품입니다. 조금 움직임들이나 회의 움직임에서 많이 사용한 것들은 무당의 반복된 움직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거기서 키워드를 따왔어요. 어떤 각성의 상태, 트랜스의 상태로 가기 위해 계속 반복된 움직임들을 하는 그 무당의 움직임이 마치 휠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회전을 가지고 돌아가는 형태와 맞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무대의 그 각성의 상태를 최대한 표현해 보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네. 이번이 개인 작품은 아니고 단체 홈퍼들이 이제 3명, 원래 초연 때는 4명이 나왔었고 지금은 조금 디벨롭되고 바뀌면서 홈퍼가 3명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원심력이라는 운동성이 결국엔 저랑은 뗄 수 없는 키워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심력을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해서 오브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포커스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오브제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회전뱅뱅이를 발견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 타고 놀던 굉장히 휠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크로스휠, 아까 보셨던 크로스휠을 위에다 얹어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회전축을 만들어내는 회전 동댕이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회전축을 만들게 되고 조금 뭔가 더 거대한 뭔가 굴러가고 회전할 수 있는 오브제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비대칭 형태의 바퀴를 제작을 했어요. 양쪽에 배열이 들어간, 그리고 가운데는 4m 길이의 차이니스 폴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폴을 타고 고무로 씌워진 폴이 있는데 그 폴을 수직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폴을 활용해서 비대칭 형태의 바퀴 오브제를 만들었습니다. 한쪽에 큰 바퀴는 2.4m 정도가 되고요. 지금 한쪽은 90cm 정도가 되는 지금 작은 바퀴를 조합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오브제에 대한 탐구와 오브제에 대한 운동
운동성으로 출발을 해서 돌아가는 기구들이 엄청 내가 지금 다 때려 넣었네. 돌아버리겠네. 이 돌아버리면서 그때부터 이야기랑 의미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돌아버리겠는 현실이나 내가 마주한 돌아버리겠는 상황들이나 감정들을 여기에 넣어서 작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됐고요. 결국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태풍의 겉에 있으면은 되게 혼돈의 카오스고 되게 정신이 없고, 하지만 태풍의 눈으로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고요함을 찾을 수 있고 평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돌아버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밖에서 겉돌고 이 돌아버리고 있는 상황들을 무시하려고 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돌아버리겠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직시하고 그 안에 몸을 담게 되면 조금 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작품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엔 오브제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안에 회전축과 크로스일이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바퀴 오브제, 비례식 형태의 바퀴 오브제가 나중에는 합체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대한 조명과 오르골의 형상. 네, 다음 마지막 작품인데 소개드릴 게 흔적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작년에 제작을 해서 발표를 했고, 실내 버전과 야외 버전으로 공연이 작년에 총 1회씩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작품 흔적은 조금 창작의 기간이 길었던 작품이긴 해요. 제가 2021년도에 이제 서울거리 청약센터의 펌핑업이라는 이제 서커스 융합예술인 양성 프로그램에서 개인 작품으로 15분 정도의 작품으로 발표가 됐던 채라는 작품이 출발점이었는데, 그때 시작점은 서커스 기회가 최소화된 서커스 기회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렇게 조금 소거된 서커스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그 출발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커스가 가진 감각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때는 진짜 서커스 시어휘를 타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15분 동안. 그래서 서커스 오브제를 해체하고 그 오브제가 해체된 것을 활용해서 서커스의 감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밸런스를 잡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조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쌓아가거나, 아니면 서커스 오브제에서 날 수 있는 사운드를 활용해서 어떤 청각적인 감각으로 그 감각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체와 재조합과 변형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들어오면서 2022년도에는 제 개인 작품으로 안산에서 디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디벨롭 과정이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해체, 재조합, 변형이라는 그 키워드로 출발을 해서 뭔가 내가 지금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운 걸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럼 결국엔 내가 지금 키워드로 삼고 있는 해체와 재조합과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나열을 만들고 한다면 뭔가 새롭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목이 디 오리지널로 되게 됐고, 그때는 조금 시도한다는 생각으로 전시랑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혼자서 알루미늄 호일을 꾸겨서 제 신체를 만들고, 신체에 손과 발을 만들고, 그 겉에다가 찰흙을 더 입혀가지고 어떤 내가 휠을 타는데 제일 중요한 부위들을 조금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연 전에 공연 전에 무대의 상황과 휠의 상황들을 전시를 한 이후에 공연 이후에 뭔가 더럽혀지고 뭔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때도 모래를 사용했었는데 그 모래 위에서 휠을 탄 이후에 남겨진 흔적들을 그 관객들이 공연이 끝난 이후에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안산 화랑 갤러리에서 진행했던 디 오리지널 작업을 거쳐서 2023년도에 흔적이라는 작품으로 최종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제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발표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흔적이라는 작품 제목 타이틀이 된 게, 내가 서커스를 하고 내가 시어윌이라는 것을 이 아이를 만나면서 내가 뭐를 남겼길래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지금 여기까지 돌아간 거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좀 그 해에 좀 많이 가져왔었어요. 결국에는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혼자 엎어지면서 연습을 하고 뭔가 그 과정의 일련의 흔적들이 쌓여서 지금 내가 남기고 있는 흔적들이 여기에 당신들이 보는 무대 위에 내가 그려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는 이 휠을 가지고 또 다른 흔적들을 만들어 갈 거야. 이 서커스를 난 계속 하면서 그 흔적들이 나도 뭐가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 지금 내가 현재 진행하는 흔적을 남기고 있어 라는 내용이 담긴 작품이고요. 그러면서 모래라는 그 오브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왜냐하면 휠이라는 오브제 자체는 바닥의 마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모래라는 장애물이 들어왔을 때,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만약에 내가 휠을 탄다면은 또 다른 움직임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흔적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대 위에 그려내는 흔적을 관객들이 모래 위에서 내가 휠을 탐으로 인해서 남긴 흔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래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또 시각적인 감각이 좀 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서커스에서는 어쨌든 관객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아찔함을 보게 되고, 근데 뭐 또 다른 감각으로 이 서커스를 감각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들을 시각적인 걸 조금 배제하고, 그래서 휠에다가 사운드적 장치를 결합을 해서 휠을 내가 돌리고 내가 휠을 두드리고 휠이 바닥에서 만들어낸 마찰음들, 그다음에 휠과 휠끼리 만났을 때 나는 사운드들, 그런 것들을 관객들이 느낄 수 있으면 어떨까? 저는 제가 운영을 하면서 너무 잘 듣지만, 그래서 그런 청각적인 감각적인 요소도 작품에 녹여내려고 시도를 했고, 지금도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실내에서 작업을 했을 때 이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학적이라는 말은 서커스는 힘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그 힘듦을 숨기지 않고 좀 노출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되게 당신의 작업은 가학적이에요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가학적이라는 말이 되게 좋게 들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무대 위에 내가 서커스를 하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지 당신들이 보고 있구나라는 게 감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서커스적 감각, 그걸 찾고 있습니다. 가학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역시나 단순히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후각적으로 서커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각적인 요소도, 그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학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어떤 뭐가 감각이 조금 서로 이렇게 얽혀설켜서 공감각이라는 걸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